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의 확장 공사가 시작됐지만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매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표구하기가 어려운 호남고속철 증편을 위해 지역사회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기술경연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낭만과 항구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2025 목포 항구축제가 오는 26일부터 4일간 목포항과 사막도에서 열립니다. 명절 때마다 열차표 구하기가 어려워 예매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호남고속철은 평소에도 주말마다 표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가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지만 불편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KTX 호남선 열차표 구하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쉽게 표를 구했다 말하는 일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어려워요. 네, 호남선이 제일 어려워.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남 KTX 운행 횟수는 주중 기준 하루 55회. 주말에는 이용객이 더 몰리지만 증편은 딱 한 편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이용 수요가 많은 이른바 피크 시간대가 아닙니다. 운행 횟수가 2배가량 많은 것은 물론 주말과 피크 시간대 고속철도 운행을 대폭 늘리는 경부선과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열차도 호남에만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 현실입니다. 호남철도철을 당장 폐소하라! 호남고속철 증편을 위한 지역사회의 단체 행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KTX와 SRT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사를 통합해 호남고속철 예매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남 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입니다. 서울 출장도 관광객 유입도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도 어렵습니다. 좌석 공급 대책이 시급합니다. 고속철도 운영사가 통합되면 수도권과 광주 구간 고속철 좌석이 현행 대비 하루 23% 늘어난 4,000석이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호남고속철 불균형을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명절과 주말 피크 시간대에 좌석 수가 많은 열차를 호남선에 즉각 배정하고 현재 제작 중인 고속열차 30여 대 중 상당수를 호남선에 우선 배정하는 안을 확정해달라고 국토부 등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호남에 증편을 해달라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당연한 조치거든요. 한편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평택 오송 구간에 고속선로를 짓고 있는 만큼 2028년 완공 후에나 고속열차를 차차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은 절기 추분입니다. 하지 이후에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이 무렵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하고요. 추분 무렵이면 천둥 번개 소리가 이제 멈추고 벌레도 월동 준비로 숨는다고 하죠. 그만큼 추분이면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절기답게 무난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9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균 기온을 1, 2도가량 웃돌겠지만 큰 더위 없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고요. 종일 구름의 양만 많다가 늦은 밤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서 내일 오전이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오늘과 내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 구간을 이용해 본 분들이라면 차량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다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광주시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은 하루 평균 14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적정 통행량인 51,300대의 2.7배가 통행하다 보니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 구간이라는 오명까지 씌워졌습니다. 나가려는 차는 많고 도로는 2차선이었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느라고 고생을 했고 어디 한 군데에서 사고만 나면 더 많은 거리를 두고 시간을 많이 소비를 거기다 하고 그랬어요.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계속되면서 도로 확장 필요성이 높아졌고 지난 2011년 동광주 광산 간 확장 건의가 이루어진 뒤 14년 만에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광주 나들목과 광산 나들목 구간은 총 길이 11.2km이며 왕복 4차로인 도로는 왕복 6차로로, 왕복 6차로인 도로는 왕복 8차로로 확장합니다. 특히 차량이 빠져나오는 구간만 있는 용복 나들목에는 진입로가 신설됩니다. 방음터널 12개와 교량 20개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하고 노후시설물을 전면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음터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평균 57.4km가 나오는 통행속도는 62.2km로 향상될 예정인데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303억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혼잡과 막대한 예산은 부담입니다. 1, 2, 3공구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는 확장 공사는 차로 축소는 없지만 공사지에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들어야 하고 일부 구간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겹치기 때문에 교통혼잡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광산 나들목 인근 신창동은 유물이 자주 나오고 있는 곳이어서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9년 말로 예정된 공사 완공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천억이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50%인 4천억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분담금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지속 가능할지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10월쯤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여수 곳곳에서는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정수장에 물을 보내는 가압장 정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전물까지 각 가정에 흘러들어간 건데요. 지난 8월 단수 사태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진 누런 물이 양동이를 채웁니다. 불순물을 거르는 필터는 금세 까맣게 변했고 주민들은 편하게 씻지도 밥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가서 식사 시간에 그 손도 씻고 그릇도 씻잖아요. 그 신긴데 물이 빨간 물이 나왔다. 빨간 물이 나와갖고 한참 나왔어. 이제 씻기는 씻는데 이제 샤워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걸 감안하고 샤워를 했죠. 영업 중인 식당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후 예약은 취소를 하고 그냥 일찍 문을 닫아 물 사정 때문에 안 돼서 문을 닫습니다 하고 써놓고. 지난 주말 여수 지역 3만 6천여 세대가 단수와 탁수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수장에 물을 보내는 가압장 전력 설비가 노후화돼 불꽃이 튀었고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9시간 가까이 이어진 정전, 식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가압장의 시설이 멈추면서 인근 정수장의 수위가 낮아졌고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대거 지역에 공급됐습니다.
가압장은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탁수 민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배관에 낀 침전물을 배출하는 배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수요일까지 탁수 현상을 해결하고 식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고소동 단수 사태에 이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대규모 피해입니다. 시민들은 식수가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만큼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빨리 조치가 안 취해지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답답했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물 관련된 거니까 물이 없어버리면 바로 이렇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어버리니까. 여수에선 해마다 크고 작은 단수, 탁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란 땜질 처방만으론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오전 9시 반쯤 광주 남구 월산동 도로에서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뒤 길거리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70, 80년대) 산업 기능 인력 양성의 산실이었던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60번째를 맞는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산업용 드론과 사이버 보안, 모바일 로보틱스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기술 경연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42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심사관의 시작 신호에 맞춰 재빨리 산업용 드론 조립에 들어간 학생들.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만큼 40개 팀 80명 참가 학생 모두에게선 긴장감이 역력하지만 매뉴얼에 맞춰서 드론을 척척 조립해 나갑니다. 정밀하게 조립하는 데서부터 정밀하게 세팅하고 완벽한 비행성을 확보하는 데까지를 모두 평가를 합니다. 다른 경기장에선 모바일 로보틱스와 IT 네트워크 시스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시대 각광받는 기술의 경연도 한창입니다. 올해로 60번째이자 광주에서 16년 만에 열리는 전국 기능대회. 50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 종목에 17개 시도에서 1,700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했는데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취와 자부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기 자신 레벨을 동시에 파악함과 그와 동시에 내가 이 정도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살짝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습니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난 60년 동안 경연 종목도 다변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1970, 80년대 목공과 용접 선반 등 제조업 중심의 뿌리 산업이 주축이었다면 2000년대엔 CAD와 CAM, 웹 디자인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됐고 최근엔 산업용 드론 제어와 사이버 보안, 모바일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은 물론 소프트웨어 콘텐츠 직종까지 확장됐습니다. 그야말로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경연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변화하는 산업사에 맞춰서 기능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가 바로 그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해가는 그런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주는 무대인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광주공고와 전남공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바다의 낭만과 항구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2025 목포 항구축제가 오는 26일부터 4일간 목포항과 사막도에서 열립니다. 전통 파시 재현과 다양한 체험들, 야간 미디어 아트까지 준비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고유한 해양문화 파시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어선 6척을 정박시킨 해상 어시장은 전통 경매와 수산물 직거래, 마당극 공연 등으로
옛 항구의 모습을 생생히 되살립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낚시 대회와 어린이 바다 놀이터도 운영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밤이 되면 축제는 새로운 매력을 더합니다. LED 미디어 등대와 소망 캔들라이트가 어우러진 바닷길, 항구 야경을 배경으로 한 야외 영화관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안심 먹거리 환경도 강화됐습니다. 포스 결제기와 바가지 근절센터를 운영하고 다회용기를 활용해 친환경 축제를 실천합니다. 지역 셰프들이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온바이트인 목포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한층 더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파시 체험과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항구의 야경 속에서 낭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2025 목포 항구축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목포의 가을 바다를 물들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노동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자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하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에 발생한 S5일 폭발 사고. 밸브를 정비한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노출돼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검찰은 대표이사와 최고 안전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화학물질관리와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법 적용과 처벌이 엄격해지고 신속해집니다. 대검찰청이 이달부터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즉각 수사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울산과 인천, 수원 등 5개 지방검찰청에 먼저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전담 검사가 5일 안에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노동청, 경찰 등과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부터 공판까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노동계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인 울산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중처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검찰이랑 정부가 막 흔들어 버렸거든요. 어떤 변화를 만들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울산지검 형사 5부장 검사실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5명이 울산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울산지검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초동수사 단계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국가산단에서는 9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울산은 4분의 1에 달하는 24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의 신속 수사와 엄중 처벌이 중대재해 사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이런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춘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3주간 반장으로 일한 서광민 씨. 본인을 포함해 근로자 8명이 임금 3천만 원을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준다던 업주는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돈 저 돈 다 빌려다가 그거 하고 생활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체불하면 그냥 한 가정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그런 현실이. 같은 현장에서 크레인과 지게차를 몰던 10여 명의 작업자들도 공사대금 5천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덕담들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임금체불 신고는 2022년 7,200여 건에서 지난해 9,300여 건으로 2년 만에 28% 넘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6천 건을 넘었습니다. 체불 금액도 2022년 291억 원에서 역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역대 처음으로 500억 원을 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39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 근로자는 올해만 벌써 4,700여 명, 체불 사업장은 1,700여 곳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검찰과 합동 청산대응반을 꾸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나 공공입출 제한 등 경제적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단속을 통해 올 들어서만 31명의 사업주가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장이 계속 발생하면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백제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특히 금제 장신구와 청동 팔찌 같은 화려한 유물들이 확인돼 정읍이 백제사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영원면 산자락에 자리 잡은 고분군. 백제시대 무덤들이 모여있는 은선리 도계리 고분군에서 최근 대규모 발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곳 1,1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9개의 고분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4-5기 정도만 확인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2배 가까운 무덤이 드러난 겁니다. 무덤 안에서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와 금동 장식, 청동 팔찌와 뒷꽂이, 다양한 토기까지 화려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금제 장신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수도였던 공주 웅진의 백제 중앙 세력이 정읍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정읍 지역이 고대에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열린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 양식도 주목됩니다. 돌로 방을 만들고 천장을 아치형으로 쌓은 횡열식 석실본이 대부분으로 백제 웅진 시기의 전형적인 무덤 구조입니다. 시기별로 천장과 벽 구조가 달라지며 당시 무덤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덤들이 당시 지방을 다스리던 지배 세력이나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들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활과 똑같이 금관장식이라든가 생활했던 그릇이라든가 아마도 이 지역의 중요한 지배 세력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앞으로 추가 발굴을 이어가는 한편 발굴 성과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 자원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광주 광산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황룡 친수공원에서 열린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에 9만 5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는 10cm와 황가람 등 국내 인기 가수 공연이 이어졌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도 펼쳐졌습니다. 광산군은 축제 기간 주변 상권 매출이 2-3배 올랐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최대 미술품 거래 행사인 아트광주 25가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아트광주에는 11개 나라에서 94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광주 지역 갤러리 비중도 확대됐습니다. 김창열과 쿠사마 야요이 등
국내외 거장들과 최성필, 이배 등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트광주 입장권을 다음 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 추분입니다. 하지 이후에 낮의 길이가 점차 짧아져서 추분 무렵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하고요. 또 이 무렵이면 천둥 소리가 멈추고 벌레도 월동 준비로 숨는다고 하죠. 그만큼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절기답게 무난한 가을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9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도는 수준이지만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고요. 종일 구름이 많다가 늦은 밤부터는 약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내일 오전이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오늘과 내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3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진 18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8도로 기온차는 10도가량으로 벌어지겠고요. 광양의 낮 기온도 27도, 여수는 26도에 그치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변화하는 환절기인 만큼 옷차림에 주의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